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아 원장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기말고사 죄송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중에 있죠. 열심히 뭐 이 과목 저 과목 지금 내신 올리느라고 굉장히 아이들 뭐 혈안이 돼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서포트 하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늘 카테고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 알기. 이 내용은 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지만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서부학군 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리가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제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토요일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간담회 오늘 같은 주제로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오셨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저희가 좀 소규모 간담회 많이 해서 뭐 2학년 학부모님 따로 모시고 1학년 따로 모시고 혹은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좀 따로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거의 다 전체를 모시는 거라 간단하게 조금 거수로 제가 조사를 좀 해볼 텐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 손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1학년 거의 다 1학년이시군요. 예, 2학년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혀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질문의 폭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시 대세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99%가 거의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외에 논술이나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는 뭐 잠깐 남으셔서 간단하게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추후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첫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건국대학교의 두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들이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는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폼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 표는 전에도 한번 많이 노출을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만 딱 이해를 하시면 사실 거의 다 학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과대학에 자기 추천 전형 문화 컨텐츠학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말 그대로 내신만 갖고 뽑는 게 아니고요. 내신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 숫자만 갖고 뽑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코 내신이라는 건 어찌됐건 기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한번 참고로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문화 콘텐츠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3.5네요. 그리고 최저 등급,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애들은 4.9인데 이 전형은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생각보다 내신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1.7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앞자리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최저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은 별 차이 없네요. 1.9등급. 그러니까 학교장이 추천을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라는 얘기가 담고 있듯이 다른 스펙들이 얘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신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건대가 특별해서 이런 전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뒷페이지에 동국대학교의 두드림 전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사가대에 광고홍보학과가 있는데요. 모집 인원 16명, 지원은 436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핫한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경쟁률은 무려 27.3대 1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두드림 전형이라는 거는 앞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KU 자기 추천 전형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평균 등급은 합격선이 2.92등급입니다. 2점대 끝부분이네요, 거의. 그리고 최저 등급은 4.69등급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좀 중요한데요. 충원율이
56%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원이 16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로도 뽑고 뭐 논술로도 뽑고 뭐 이런 데 치면은 16명 중에 처음에 합격했던 애들 중에 반 이상이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반 바퀴 돌아서 추합으로 계속해서 이제 붙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동국대학교에서도 같은 학과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0명을 뽑아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1.92등급, 문 닫고 들어간 최저 등급은 2.53등급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페이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내신이 조금 못해도 되는가, 혹은 저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실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이 2등급인 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은 내신이 2.5등급인 애가 있습니다. 별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대입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요. 2.5등급인 애가 2등급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성적이 상향곡선으로 올라간 학생이냐는 거예요. 결국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을 다 때려봤더니 한 명은 2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우여곡절 끝에 2.5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학생은 계속 2도 찍다가 1도 찍다가 3도 찍다가 그래서 토탈 2예요. 근데 두 번째 학생은 4로 시작을 했다가 아빠한테 좀 맞고 엄마한테도 얘기도 듣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해서 점차적으로 좀 철이 들더니만 4에서 3이 되고 때로는 1.5가 돼서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2.5로 마무리를 한 거죠. 대학에 봤을 때는 후자인 학생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학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 학생의 학교가 어디냐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암고등학교의 2등급과 대성고 2등급은 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특목자사고와 일반고의 내신을 똑같이 추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로 보시면은 4.93등급이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고 4.93이 합격할 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합격 선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특목자사고 지금 혹시 대성이나 이대부고 학생들 있으시면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계시군요. 일단 대성고, 이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보다는 내신에 대해서 뭐 완전히 그렇다고 막 5, 6을 찍는다고 해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조금 다르게 평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2.5등급인 학생이 2등급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본인이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겠다, 경제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두 학생이 있었어요. 하나는 2고 하나는 2.5예요. 근데 2등급인 애는 엄하게 지가 경제학과 가겠다 해놓고 막 과학자라고 뭐 말도 안 되게 막 진짜 무슨 생물 막 1등급 받고 막 지학 2등급 받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정작 경제 과목에서는 5나 4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후자는 대충 감이 오시죠. 경제학과 가고자 했더니 정말 그 과목에 관련된 과목들은 꾸준하게 2나 1로 계속 일관된 그런 성적들을 유지했다고 본다면 대학에서 경영경제학과의 교수님들이 예를 봤을 때는 이 자식은 경영경제의 전공적 합성에 좀 관심이 있었구나. 얘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피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네 번째는 바로 계열입니다. 본인이 문과인지 이과인지에 따라서 계열 과목들을 얼마나 관리했는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사실 그 시대에 입시를 치르셨을 때는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토탈, 은미체, 기가까지 다 합쳐갖고 평균 몇 점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갔던 시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변수들은 굉장히 너무나 조금 뭐랄까요. 좀 생경한 이런 어떤 요인들로 다가오실 것 같은데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뽑고 있고 그래서 이 숫자들이 그 내용들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좀 뭐 내신 때 지금 고등부는 뭐 이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수능 때문에 학원 보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장 뜨거운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몇 등급 찍을 거냐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드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정말 장난 없습니다. 얘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 철들겠지 저희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진짜로. 이 순간에 끝까지 가자 한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바라보고 있는 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신은 분명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제일 1순위가 일단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은요. 전체 과목의 등급이 그래서 몇 등급이야? 이것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대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먼저 내신인데요.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다 해서 그래서 몇 등급인데 이게 아니고요.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라갔냐 이걸 봐요. 최악은 뭘까요? 성적이 이렇게 하락곡선을 왔다 갔다 너를 뛰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은 성취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세특이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부에 적어주시잖아요. 이거 언제 적어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시험 기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기간이 좀 바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급해져서 거의 뭐 지금 굉장히 정상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끝나기 전에 학부모님들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각 학교들은 교과 세특을 작성하는 시즌입니다. 그게 이제 거의 한 2주 내지는 3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어느 과목 선생님이 언제까지 내라고 할지는 저희도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챙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초대를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교과 세특, 그리고 독서상, 수상 경력까지죠. 자, 그리고 전공적 합성, 이 두 가지가 내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교과 세특,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진로 활동, 종합 의견입니다. 이 워딩들이 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이건 중앙대학교에서 2018년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뽑겠다라는 어떤 그 기준 홈페이지에 있었던 글귀를 저희가 그대로 따온 건데요. 학업 역량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초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여기가 중요하죠. 단순히 교과 성적만으로 지원자를 줄 세워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세워서 평가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종합 전형은 아니죠. 그리고 전체적인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3년간의 성적 추이예요. 언제까지냐면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3학년 1학기가 40%가 들어가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리고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학과를 가려는 애가 신경 써야 될 과목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과 계열, 문과 계열에 따라서 본인이 또 관리해야 될 과목들도 딱 줄이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겠다라고 아예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혹시 그러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에 거기 입학처에 분명히 글귀로 워딩으로 꽂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내신 때문에 이제 전화를 좀 드리다 보면은 성적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따끔하게 혼내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포인트는요. 저희가 따끔하게 얘기해서 혼꾸녕을 내준다고 되지는 않아요. 이제 애들이 머리가 다 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입시에 관련된 공감대 형성을 학부모님과 학생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라 마라 몇 점을 더 올려라 그러면 이제 얘가 생각하는 거죠. 듣기로는 성적만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임? 그럼 이거 성적만 올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되는 건가? 그러니까 되게 안개 속을 헤집는 좀 뭔가 숫자만 있고 함수는 없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오늘 오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퍼센테이지 나눠서 등급제로 지금 현재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신 성적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필고사만 갖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 특히 1학년들은 수행평가가 60%까지 늘어난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대선고 이번에 영어 내신에 지필고사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60%예요. 수행이 무려 60%가 됐어요. 그러나 그 60%의 질적인 내용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변별이 없어가지고 60점을 안 맞는 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수행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죠. 1학년이 지금 수행평가가 60% 이상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2015 교육개정안의 첫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2학년들은 60%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이 있죠. 그리고 독서활동까지. 자, 지금 보시면 수행평가, 교과 세특, 독서활동이 같은 색깔로 엮여져 있는 거를 보이시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 끝난 다음에 한 2, 3주 동안 빡세게 교과서 혜택을 쓰는 시즌이 옵니다. 그건 당연히 선생님이 쓰시는 거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참고로 할 테니 너희들이 쓰고 싶은 교과서 혜택의 내용을 써오라고. 며칠까지, 금요일까지 써와라. 아니면은 오늘 내줄 테니까 몇 교시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다채롭게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과서 혜택의 내용은 당연히 본인이 했던 수행평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렸을 적에 어느 경험을 통해서 혹은 무슨 생뚱맞게 자기가 어떤 거를 통해서 무슨 모티베이션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학생은 각 과목마다의 수행평가의 연루성을 찾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 혜택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 혜택의 내용을 그냥 수행평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행평가 뒤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기가 막힌 기준을 하나 주신 예일여고 사회 C 과목의 수행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수행평가를 깊이 있게 했던 학생은요. 관련된 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이력사항을 내시잖아요. 보통 한 학기에 2권입니다. 과목당. 그래서 이렇게 필독 독서를 쓰신단 말이에요. 국어 과목에 2권, 수학에 2권, 과학에 2권, 사회에 2권 이렇게 쓰시는데 그 내용이 수행평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줄 세워 있는 왜 서울대에서 추천한 무슨 필독서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좋다는 책들은 다 엮어다가 거기다 이렇게 몇 개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모든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다 목차대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교과서 목차대로 이 과목에서 예를 들어 인권에 관련된 수행평가 아니면은 통일에 관련된 수행평가 이런 걸 했는데 관련된 책을 읽어야죠. 관련된 책을 읽어야 돼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연동이 되는 내용이지 각계전투로 따로 돌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그 교과목,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 바로 수상 경력, 예를 들어 영문과다 그러면 영어 관련된 수상 경력 또는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 교내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학업 역량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면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숫자로 분명히 반영이 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학업 성취도라고 대학에서 부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러나 대학마다 그 중요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독서보다는 수상 실적을 매우 또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 성균관대 입학처에는 그렇게 기재가 또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하지만 서울대, 성균관대 그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있고자 하는 많은 대학들은요. 공통적으로 당연히 교과와 세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해가 가실 거고 요 내용에서 지금 독서야 꽂으면 되는 거고 상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들이대보자라고 하실 텐데 여기서 좀 막히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대학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내신의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죠. 근데 전공 적합성은 1학년 때보다는 주로 2학년 때 훅 파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더 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1학년들은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때 확실하게 전공 적합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2학년들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은 도대체 뭘 어떻게 보겠다는 건가? 이것도 역시나 워딩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이 필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전공 과목 교과서 이수 및 성취도를 평가하는 대학에서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예요. 자, 이거는 특히 1학년들이 이제 2학년 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죠. 두 번째는 전공 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해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역시 있습니다. 내신 잘 맞으려고 관계없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택하면 뭐예요? 점수가 나와야지. 그래서 점수, 교과 성적이 어떤가, 우수한가 이걸 보는데 고민이 되시잖아요.
일단은 우리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깔지 아직 잘 모르세요. 1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2학년 얘네가 됐을 때 우리 학교에서 과연 선택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열릴지 아직 다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열린다 한들 우리 애가 자기 전공에 맞게끔 예를 들어 물리 2나 물리 1 같은 것들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나머지 전교생 중에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선택을 했고, 그러면 너무 빡세잖아요. 그럼 한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1등급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불리한 게 아닌가? 유불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이수 단위가 일단 기재가 됩니다. 성적표에는. 그리고 수강자 숫자도 당연히 그 안에 기재가 돼요. 성적표에. 그리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까지도 그 안에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난이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이 과목을 수강을 했고 걔가 거기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밑에 있습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전공 적합성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기재된 내용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생기부에 있겠죠.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성적 옆에 있는 교과 세특이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 과목, 그것은 활동사항, 그리고 동아리, 독서와 연루를 해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 2학년 때 제대로 된 선택 과목을 했고 노력을 많이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고자 동아리도 했고 관련된 독서도 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관건이 이거 같아요. 선택 과목 뭘로 할 건가. 이 부분은 이제 한 번도 와봤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누구도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학교들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 국수, 영, 한국사에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옆에 보시면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 모든 과목들을 각 고등학교에서 다 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여력이 돼야 열겠죠. 당연히. 그걸 열 수 있는 교사분이 있으셔야지 여는 것이고요. 참고로 만약에 저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만은 옆에 보시면은 거점형 선택 교육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학교 수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근의 우리 서부학관에서는 지금 음악에서의 그 거점학교는 숭실고와 서울여고, 미술은 선전고, 체육은 신도고, 과학이 인창고예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공계 학생들은 예일여고 다니고 있지만 인창고 가서 거점 수업을 들었었고요. 또 뭐 경북고 애들도 인창고 가서 수업을 같이 듣고요. 그렇게 해서 뭐 토요일마다 거점학교 수업들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은 늘 있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요. 그리고 수학은 지금 예일여고가 거점학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도 또 인창고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과계통에는 사실은 지금 이 서부학권에는 거점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강 건너서 가야지만 있고 약간 어문계통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수업을 들으러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토요일날 보통 깔려있기 때문에 학원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그 선택 과목이 없어요. 우리 애가 전공할 과목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거점학교 수업에 혹시 열려 있는가 이걸 신청 접수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8월에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리 학교에 공지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신청 접수를 해서 이게 통과를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거점학교는 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기보다 기재는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학업의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특, 수행평가 이런 거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목차예요. 반드시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혹은 2학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전공에 관련돼 있는 과목.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사과대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과목이라든가 뭐 사회문화라든가 이런 과목에 목차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목차마다 모든 챕터에다 수행평가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일종의 거기서 수행평가했던 내용이 있고 1학기 때 모든 학교에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했던 수행평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회 쪽에서. 당연히 통일이죠. 통일. 남북 정상회담. 이 내용을 안 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목차를 시작으로 해서요. 학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학교에가 생각을 하게 돼요. 수업 시간에 인권, 북한의 인권은 어떤 건가? 정치, 경제, 북한의 정치와 경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통일 전과 후는 어떻게 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수행평가를 받게 됐어요. 선생님한테. 팀별로 자유롭게 토론이라는 걸 하겠죠. 거기서 찬성과 반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교과 목차에서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뭐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이슈를 딱 던져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인권이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인권을 2018년도의 핫 이슈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학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인데 애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웃긴 게 제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뭐 통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거의 1학기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수행평가 안 한 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명지고 같은 경우, 명지고 학부모님 계신가요? 명지고 학부모님 1학년이신가요? 1학년이신가요? 그 애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영어 글쓰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그냥 영어 경시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으로 이거를 주겠다 이런 건데 주제는 통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굳이 남북 통일 정상회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 자체, 그 단어적 풀이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남북 통일이 아니라 무슨 뭐 이런 어떤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그냥 통일이라는 단어의 어원 뜻풀이에 대해서 글을 쓴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꼭 남북 통일 안 써도 된대요. 그냥 통일에 대해서 쓰면 된대요. 그래서 굳이? 지금 6월이고 2018년도인데 네가 굳이 그걸 해가지고 지금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애들의 사고는 딱 이런 수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메릿이 없잖아요. 지금 2018년도 이슈하고 연루가 돼서 교과서 혜택에 꽂히냐 안 꽂히냐 이런 얘기 또 혹은 이게 수상이기 때문에 교과서 혜택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자율활동에 혹은 진로활동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굳이 이거를 피한다라는 것은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의 머릿속에 이게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관련된 독서는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방향성을 제출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청소년인 나는 명지 고등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어떤 교육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발현을 해야 되겠다.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학생회로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2학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딱 여기까지가 어떤 거냐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고등학생 자녀들을 두고 계시고 대학에 보내겠다고 학원이랑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하시고 간담회도 오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스카이 보낸다. 아니면 의대 보낸다 이런다면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자율 동아리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더 딥하게 들어갑니다. 팀을 짜야죠. 혼자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소논문이라는 용어를 요즘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탐구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 소논문 용어를 이제 못 쓰게도 하고요. 실제로 소논문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탐구 보고서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종합 의견 이런 것들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의 시작, 교과서에서 시작된 그 수행평가는 이렇게 마무리의 탐구 보고서까지를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야만 그걸 보고 학업 역량이다, 전공 적합성이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례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일여고 1학년 이번에 그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온 걸 스캔 떠서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좀 감탄을 했어요.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교과서가 같으니까 명지고의 학생들도 같은 주제의 수행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예일여고 애들도 똑같은 주제의 수행평가를 받았는데 같다라는 거는 저만 알지 각각 애들은 당연히 몰라요. 일단 가장 베스트 케이스 예일여고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학년 1학기 사회시 수행평가인데요. 자, 빨간색 마킹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주제가 전공 관련,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 주제별 조사 및 대표 국가를 소개하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학과를 가고 싶어요. 외교학과를 가고 싶어요. 싱가포르를 선택해야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독일을 선택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공 관련 주제를 선택한 이유와 조사하는 국가를 선정한 이유를 쓰시오. 여기 분량도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페이지. 그래서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명시하라고 해놨어요. 두 번째는요. 관련 참고 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행평가하면 관련된 도서를 읽어야 된다고. 도서가 혼자 방방 떠있고 이러면 골 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 참고 도서 요약 정리가 있습니다. 이건 책을 읽었다는 전제겠네요. 1페이지입니다. 꼭 한 권 읽기 생기부 기록. 이렇게 써 있어요. 독서활동. 그리고 자신의 생각 1. 본인이 조사한 주제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이게 뭔가요? 방향성이네요. 방향성. 제도를 제시해보기. 본인이 조사한 주제를 청소년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방향성까지. 기가 막힌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반 페이지 이렇게 쓰고 한 페이지 요약 정리해서 쓰고 청소년으로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수행평가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쓰라고 하신 것 같으세요? 애들이 이렇게 써서 내야 선생님께서 세특에 그대로 쓰시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 기준도 아주 명료합니다. 15점 만점인데 출력문 제출하고 발표 수업 참여하고 우수 발표자 내용이 있고요. 한글 파일로 발표자로 하기 쫙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14점은 뭐예요? 발표 수업 참여까지요. 지금 A, B가 뭔가요? 이거를 내기만 하면요. 그냥 아까 그 폼을 내기만 하면 13점이에요. 근데 발표를 하면 14점도 주고 15점도 준다 이거예요. 발표만 했니? 14점. 좀 못했네? 발표해서 너무 대박 잘해. 진짜 발표 너무 잘한다. 그러면 15점 주는 거예요. 지금 1점 1점씩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12점, 11점, 7점도 미제출 뭐 이렇게까지 쭉 있는 상황입니다. 감점 기준이 있어요. 제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내용의 부적합성, 분량 부족 또는 뭐 항목별 제시된 분량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고 수행평가 제출자 전체에게 과목별 독서활동 기록해 줄 거고 발표자, 여기 아까 발표하는 A, B 이런 애들한테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발표한 걸 기재해 주겠다라고 아주 그냥 너무나도 명료하게 탁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출일, 발표 누구나 교과 세특에서 작성을 해주지만 특별한 어떤 케이스들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딴지를 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같은 주제인데 명지고에서 어떻게 주제를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나라 소개하기 끝. 무슨 부루마블 게임하는 거예요, 뭐야? 나라 소개하기. 나라를 뭘 소개해? 갑자기 뜬금포로 가고 싶은 나라 소개하나? 스페인? 막 이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거의 초등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공교육 선생님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자기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써야 되고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고 반드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학교마다 있는 이 세특의 내용을 저희가 쭉 보면 어느 학교는 기승전결도 없고 주제도 없고 방향성도 없어요. 그냥 애가 예쁘다 해서 시작해서 예쁘다로 끝나요. 말랐지만 체력이 튼튼한 막 이렇게 시작하고 있질 않나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이 바로 수행평가의 기준이고요. 독서는 여기서 연루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잘 챙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저거 저희가 어떻게 입수했겠어요? 애들이 줬어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회 과목이지만 이제 첨삭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를 줬거든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명지 너넨 없냐? 대성 없어? 없는데요. 모르는데. 특히 남자애들 모른대요. 분명 있을 텐데 없다 그러고 귀신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중앙에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은 다 모르시고 계시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자문자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소서를 아시죠? 자기소개서. 생기부가 중요하다, 독서가 중요하다, 수행평가가 이러네 저러네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는 건가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고3 때 자기소개서를 쓰죠. 지난 주말에도 가재울고 우리 굉장히 똑똑한 친구는 또 저 자소서 이제 완성해서 한 2번째로 첨삭을 좀 받는 그 메일을 썼더라고요.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자소서의 문항은 기본 문항 세 문항이 있습니다. 그 세 문항은 학교마다 변하지가 않았고요. 건국 이래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소서 문항들을 학부모님들이 모르세요. 애들도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영어가 중요한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수학은 좀 더 올려야지. 너 문자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야 되지만 빅픽처를 그려서 제시해야 되는 게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소서의 세 가지 문항에 무엇을 기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생기부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딱 이러실 겁니다. 뭐 컨설팅을 받으러 가시든 뭐 상담을 하시든 일단은 그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컨설팅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시고 생기부를 꼭 가져오세요, 어머님. 그리고 3학년인 경우는 3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생기부는 반드시 2학년 마지막까지의 생기부입니다. 이렇게 딱 갖고 오셔야 돼요. 안 띄워오시거나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생기부를 딱 제출하셨죠? 그러면은 펜을 딱 들고서 컨설턴트가 이렇게 하겠죠. 여기 넘겨서 또 이제 이런 체크 작업을 해서 이거는 자소서 1번으로 여기는 자소서 3번으로 여기는 자소서 2번으로 연결해야지. 이거를 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보면 2번이 너무 허접하거나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생기부는 2학년 마무리가 다 됐는데 2번이 뭔가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세 가지 쓰라 그랬는데 전공 적합성.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 중 의미 있었던 활동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는데 아무리 쥐어짜도 한 가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 상황에서는 스카이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가재울 지금 거의 전교 1등 이과 쪽에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2학년 다 마무리되고 3학년 지금 거의 4월인가 5월에 상담했어요. 걔가 빨리 내라는데 안 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자소서의 2번 항목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재울이지만 어찌됐건 전교권인데 뭐 스카이 가지 뭐 3군 대학 가겠습니까? 걔가?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고 회장 부회장 이런 걸 계속 도맡아왔고 성적도 매우 좋으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약하니까 지금 이 부분을 좀 하나 더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그 이과계통의 물리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컨설팅을 했고 그랬더니 얘가 이미 자소서 2번에 그걸 썼어요. 아직은 안 했으나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일단 써놓고 그 내용들을 해서 거점으로서 가재울에서 지역사회에 무엇을 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죠. 안 하고 그냥 가라로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넣어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학이 좋아하는 학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입학사정관은 어떤 학생을 좋아할까요? 앞에서 거의 키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소서 세 가지 항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왜 고3에 돼서 그제서 몰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조금 답답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는 다들 되게 화이팅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애들이 특히 지금 2학년이잖아요. 2학년 애들. 2학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2학년 학부모님들. 많지는 않으시네요. 2학년 학부모님들. 2학년들은 지금 특히 대성 애들은요. 1학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바람이 잔뜩 드셔가지고 거의 뭐 재수생필이에요. 학원을 내신 학원을 안 다녀요. 내신이 이제 4 나오고 5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나 정시 갈래. 나 논술 갈래. 그리고 다 이제 이강학원 가는 거예요. 종로학원 가고 압구정 가고 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가나요? 걔네가? 정시나 논술로 걔네가 합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있는 내신도 못 챙기고 했던 애들이 재수생 형들하고 그걸 하나요? 우르르 교복 같이 입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부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요. 목표를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내가 등급을 어디까지 맞춰서 가고 올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다만 이번 성적이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일희일비만 했을 뿐이죠. 호흡을 같이 했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얘를 잡아다가 야 너 2학년 토탈 등급이 이러니까 너 대학 어디 간다. 야 조금만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 40% 들어가니까 요 과학 과목만 1.5등급만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부분이 딱 올라가서 만들어버리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방향을 잃고 당연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고자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붙잡고 우는 엄마 말고요. 따라와! 엄마만 따라와! 엄마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부모님이 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자, 나만의 자소서 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요. 학업의 성취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신으로 따지면요. 딱 기준 이렇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2.5예요. 2.5. 자소서고 자사고고 일반고고 2.5등급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2.5도 아니면은 다 필요 없나요? 만들어야죠. 일단 우선순위는 2.5 이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 어떤 몫인데 이게 지금 깔아놓은 내신이 2.5가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2.5 이상 온다 이런 전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교과서 특 독서활동 계속 만듭니다. 계속 3학년 1학기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내 수상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고2인데요. 얘 거를 1학년 때 거 생기부를 쫙 분석해 보니까 독서를 굉장히 잘 챙겼어요. 근데 동아리가 조금 허접하더라고요. 동아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번에 동아리 들면 자율동아리 하나 하고 일반 동아리 했을 때 동아리 활동의 기재를 되게 신경 써야 돼요, 서연아. 그래서 며칠 전에 근데 지난주에 엄마 내일까지 써오래 선생님이. 반科선생님이 내일까지 써오래. 이러는 거야. 오늘이 목요일이면 내일까지 써오라는 거예요. 그럼 써야지. 열심히 써야지. 그런데 이제 1학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에 글자가 있고 글자 수가 있고 2학기 끝나면 또 그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또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 써서 정리해서 깔끔하게 내고 또 2학기 때 또 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건 학부모님들이 잘 못 해주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만들려는 생기부는요. 물론 성적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대학을 가겠다. 아니면 내신이 좀 애가 3, 4가 나왔지만 이거 뒤집어 버릴 만큼 아주 기가 막힌 생기부 시나리오가 얘한테는 한 방에 좀 필요하다. 아, 얘가 진짜 전공 과목 같은 건 진짜 잘하는데 복병이 국어라서 복병이 영어라서 얘가 내신이 지금 허접한데 수학과학은 정말 끝내준다. 이러면 얘만의 시나리오가 필요해서 그걸 먹힐 수 있는 학교를 찔러야 되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남들한테 다 가서 얻어낼 수 있는 컨설턴트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아니고요. 우리 학교, 서부학군에 있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지역에서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차별화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되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교과세 특, 또 보고서, 종합의견, 자율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필을 할 수 있고요. 막 무슨 굉장히 멋있고 막 넘사벽이고 막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게 바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렇죠? BTS 오빠들은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2018년도 노벨상 지금 누가 받을까?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죠. 노벨 평화상 정말 오빠가 받나요? 오빠가?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물류 공급을 하고 있는지, 아마존의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인지, 또 미투 운동 굉장히 핫했었죠.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2018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현재 고1이고 고2가 되고 있고요. 걔네들은 이 현장에서 사회 과목도 공부하고 과학 과목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들은 관련성이 만들려면은 120가지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내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일종의 사례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120가지 쫙 만들어 놓고서 점쟁이처럼 너 이거 이렇게 뭐 뽑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상담은 누가 했냐면 지금 수요일 날 수요 간담회를 지금 1대1로 하고 있는데 혹시 하신 학부모님 잠깐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신가요? 토요일은 계셨었는데 지금 1대1로 그 수요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혹은 학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오면은 그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이 좀 돼야지 돼요. 그리고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1학년들은 진행할 수 있고 신입생들은 조금 더 장이 넓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서부학군 사회적 기업이 56개가 있다. 사회적 기업. 여기 밑에 구딜 스토어라고 여기 아시죠? 여기도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구딜 스토어 우리 동네밖에 없잖아요. 은평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뭐 하는 데냐면 탈북민들 그리고 장애우들이 그 물류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 이제 재활용 그런 물류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싸게 팔고 그 이윤을 통해서 또 사회적 기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복지라든가 윤리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뭐 공유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여기 전문가하고 함께 연루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평구에 구디스토어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라 IT 관련된 사회적 기업 사업,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56개 이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부학군에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기상 변화로 폭우 발생했는데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장마잖아요. 이번 주 주말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가 막 시작이 되면 여기는 이제 막 이상한 언니 목소리가 나요. 뭐 이렇게 신호등 주민 여러분 막 이러면서 무슨 북한 같은 약간 목소리가 나와서 뭐 범람할 테니 피해라, 안전하게 대피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날씨 좋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여기 굉장히 산책 많이 하시고 저도 지난 주말에 여기 1시간 동안 뛰었었거든요. 여기서 불광천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휴식을 많이 취하시는데 노인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안내문 같은 거 불광천은 우리 동네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자율동아리 애들이 예쁘게 만들어서 불광천의 곳곳에 포착해 놓는다. 이런 것들도 자율활동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동아리 활동.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숭실고등학교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가 경제 과목이 없대요. 선택 과목에. 근데 얘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고 싶은 거예요. 역시 숭실은 안 돼. 이게 뭔가요? 그래 전학 갈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없으면 네가 만들어라. 학교 축제도 있고 부스도 있고 하니까 공유 경제를 네가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예를 들어 선후배들한테 안 쓰는 물건 같은 거 갖고 와라. 책도 갖고 와라. 내지는 안 쓰는 문제집 같은 거 1학년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거 갖고 와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나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회가 주관이 될 수도 있고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자율동아리 안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 학교에 경제 과목이 없어갖고 친구들과 제가 자율동아리 안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나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우리 굉장히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저희 학원에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고2인데 얘는 지금 명지고 2학년이고 영문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 동아리 활동을 이제 교지 편집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명지재단 같은 경우는 유치,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교고요. 그럼 명지라는 컬처를 네가 영어로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명지 소개 책자.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유치원도 찾아가고 중학교도 찾아가고 명지 전문대도 대학도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인터뷰를 간단히 따오고 명지 출신의 선배들은 또 누가 있는지 간단하게 뭐 이런 내용들도 알아봐서 뭐 멋있게 막 대단하게 만들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섹션을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명지 문화 소개 영어책을 한번 만들어서 마지막에 2학년 말에 이 책자를 우리 동아리 선생님한테 같이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정말 애들이 눈이 완전히 막 이만해져요. 너무 감동스럽고 막 이거 저한테만 알려주시는 거죠? 다른 애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다른 애들한테 알려줘도 못해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은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여기 지금 평화 비축기지라고 여기 생긴 거 혹시 아시나요? 5일 저 지난번에 가보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공원이 생겼습니다. 원래 5일 비축 기지라고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5일 비축해 놓느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은 하나의 생태 공원으로 자리를 잡아서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원들이 왜 생겼는가? 역시나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만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제가 이 부분을 딱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생경하고 너무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면 저걸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How to do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애 얼굴도 떼어올리시고요. 걔랑 나랑 붙잡고 이걸 앉아갖고 이제 어떻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차차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별 대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사를 해보니 지금 자사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거의 다 일반고 학부모님들이세요. 지금 현재.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평균 등급을 딱 때려봤더니 1점으로 시작한다. 앞자리가. 혹은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이제 원서 쓰실 때 당연히 교과하고 종합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내신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교과는 지금 서울 시내 15개 좋은 대학교에서는 교과로 학생을 뽑는 학교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과라고 하지만은 교과라는 이름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종합적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제일 좋은 학교가 그나마 이대 정도인데 뭐 이대도 사실은 교과라고만 볼 수는 좀 없고요. 면접도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혹은 2.6에서 3.5다 그러면 일반고면 무조건 종합이죠. 앞에 2점 혹은 3점이 뜨고 있는데 교과로만 올인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내신으로는 교과를 쓸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종합 그리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자사고인데 3.5에서 4.5다. 일반고 3.5, 4.5는 갈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서울 시내에는 못 가고요. 자사고에서 3.5에서 4.5다라고 한다면 정말 뛰어난 나만의 시나리오에 생기부가 받쳐줘야만 서울 시내 뭐 4대학이라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오늘 처음에 간담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90% 이상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교과와 종합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과 전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3학년 1학기까지 뭐 성적추 이런 거 안 보고요. 그냥 계산기 때려가지고 딱 성적 놓고 트럭 그래서 2.3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내신을 계산하는 계산법은 각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반영하는 과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다 공식이 있어요. 과목 들어가는 그 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으셔서 얘가 합격선인지 아닌지는 그냥 자명하게 나와요. 왜냐면 그건 변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내신만 갖고 뽑을 수가 없으니까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2과목을 갖고 와, 3과목을 갖고 와 이렇게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도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야 국영수 4가 내신 다 갖고 오지 말고 네가 잘했던 거 3개만 갖고 와 뭐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도 사실 애가 내신이 한 2등급이다 혹은 3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갈 만한 대학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내신도 만들면서 서류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시기 때문에 막판에 우리가 교과를 쓰더라도 지금 어찌됐건 제가 종합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교과를 쓰시게 되면 교과는 추합이 진짜 미친 듯이 많죠. 추합이 왜 많은지 좀 뒷페이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대학별 자소서, 반드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활동, 아까 가재울 정교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활동을 집어넣어야 돼요. 부족하면. 늦은 게 아니라 야 3학년이 무슨 활동을 해 이게 아니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이 중요한 만큼 활동에 뭔가가 부진한 게 있었으면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3학년 1학기까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야 되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수능이 잘 나온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면 특히 일반고 중에서도 뭐 예일여고다. 그런데 내신은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점수가 좀 잘 나온다 얘가. 그러면은 논술 플러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내신이 뭐 수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대부분 일반고 애들이 그렇죠. 충암, 명지, 숭실, 뭐 가재울, 은평, 논술은 거의 제가 보기엔 가능성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 두 가지 전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앞장에서 쫙 말씀드렸던 서류를 만들고 내신을 만들고 내신에 이제 이 추이를 계속 올리는 작업들 그리고 교과로도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수능 최저 과목으로 어느 과목들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출 것인가 전략적 수능 과목들이 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 애가 고3이 돼요. 그래서 벌써 이제 고민이 많죠. 지금 여름방학부터 이제 국어학은 어떻게 세팅할 거고 수학은 2학기 내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를 저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계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2는 어떻게 할 거고 4는 어떻게 할 건지 거의 대략적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미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입학할 때부터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저희도 이제 합격자 사례들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만은 애들이 보면은 한 군데만 붙은 애가 거의 없죠. 한 군데만 붙은 거는 저희가 조사를 다 안 해서 그러지 걔가 한 개만 붙고 다 떨어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선생님 저 거기도 또 붙었대요. 선생님 저 여기도 또 붙었는데 다시 고쳐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붙은 애들을 보면은 막 5개를 붙고 3개를 붙고 4개를 붙고 이렇게 붙은 애들이 있죠. 남의 집 애들 얘기니까 되게 부러워 보이시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에 다 처음부터 붙는 애들도 있지만은 추합으로 굉장히 좀 큽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얘가 반드시 붙을 학교를 2군데 정도는 찔러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처음엔 불합격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커트라인이랑 이 내용을 보니까 얘가 딱 들이대 갖고는 이게 약간 답이 안 나와. 각이 안 나오는데 어찌됐건 2군데 찔러놨으니까 위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동국대랑 건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학교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 학교 정도 수준을 2개를 찔러놓고 위로 던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밑에 학교에서 4군이나 3군에서 2개를 찔러놓고 위로 던지시는 거죠. 위가 바로 건대나 동대 정도가 최상위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채우시고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라 전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형은 도대체 뭘로 안정권으로 2위를 찌를 것이며 4개는 도대체 어떤 전형으로 그거를 던져야지 되는 건가 이것까지 다 빅피처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파이널로 이 불합격됐던 학교에서 추합으로 붙어버리면 얼굴에 뭐 추합이라고 써있나요? 뭐 이게 주원구시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뭐 미달 사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격은 다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귀댁 자녀가 1그룹 대학에 가야겠다. 이거는 저희가 대학을 서열화해서 1그룹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숫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걔는 안정적으로 아주대를 쓰나요? 그렇진 않죠. 서울대를 지원할 학생은 이런 겁니다. 엄마 자존심도 있고 애도 공부도 좀 빡 하고 하니까 서울대 쓰고 나머지 6장 어디 쓸 거야? 서강대 하나 쓰고 성대 하나 쓰고 연대 하나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어디로 쓸 건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1대학은 그런 그룹의 의미에서 1군이에요. 1군.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를 2군으로 시작을 한다면 중대, 경희대, 한의, 외대, 시립대 정도가 이제 2그룹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3그룹은 이제 건대부터 아주대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이거는 지금 이 숫자는 사실은 전국군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저 대학에 지원을 한 1군 대학에 지원을 한 학생들의 그 내신 성적표를 이제 2018년도에 이걸 조사를 해서 이게 나온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군들의 최저점을 보니까요. 인문대는 1.7, 2.0까지예요. 최저점이. 그리고 최고점은 1.1에서 1.2고 지금 보시는 이것도 역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앞장에서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5등급이 2등급을 제낄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중에 3번째가 자녀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최저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자사고죠. 그렇죠? 일반고 1.7이 어떻게 서울대를 가요? 못 갑니다. 그거는 거의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1.03도 지금 뭐 떨어지는 판에 그리고 자연계는 조금 더 약간 완화가 됐지만은 어찌됐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2.6까지도 내려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찌를 건지 그리고 이제 3군에서 건대를 한번 보도록 2군을 한번 볼까요? 2군? 2군 너무 재밌는데 보시면 인문대에서 이화여대에서 서울시립대까지 1.3, 1.5, 1.3, 1.3, 1.4 어떻습니까? 1군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최고점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최저점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최저점은 2.4, 2.3, 2.4 그래서 결국에는 1군이나 2군이나 그 최고점의 애들은 거기서 거긴데 최저점 그러니까 저기 다 붙어버리고 여기 남는 애들이 이제 추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예를 들어 여기서 2개를 찌르고 여기서 4개를 던지고 여기서 2개를 찌른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4개를 다 던졌더니만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여기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남는 애들은 최고점 애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저점 애들은 조금 더 내려가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역시 같은 현상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3그룹은 어떤가요? 건대부터 아주대까지예요.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저 여기 되게 관심 많은데 여기 관심 없으신가요? 이쪽에만 관심 있으신가요? 자, 3그룹은 조금 더 우리 일반계고 학부모님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3그룹은 우리 일반계고 학부모님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점 역시나 1.4, 1.6 굉장히 빡셉니다. 뭐 1.9도 있고 2.1도 있는데 최저점을 보면 이제 3.0에서 막 인하되는 4.2까지, 3.0까지 학생부 종합인데 합격한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지나요? 원서를 6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2개의 대학을 동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추합을 물고 늘어져서 회전율은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처음엔 떨어졌다가 나중에 저 4개의 상위권으로 던진 대학 중에 하나가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막 나만의 시나리오 막 이런 게 있을까요, 얘네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쪽은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다 판을 벌리고 있어요. 영재고 과학고부터.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서울시내 스카이 대학을 합격한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도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70% 정도였는데 작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50%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 대학을 붙는 그 학생들의 50%는 다 특목자사고 출신들이 다 판을 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유리한 건 확실히 맞고요. 근데 뭐 여기 대성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과학고, 영재고, 특목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사고라든가 뭐 이런 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걔네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내내 그런 활동 자체가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상황과 환경을 끼고 있죠. 내신도 잘 보고요. 그런 애들이 3군에 관심이 있을까요? 3군을 목적으로 할까요? 그렇진 않죠. 보험으로 몇 개 넣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대학들이 도대체 기준을 뭘로 삼고 있고 합격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며 그리고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생기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만 아이들이 조금 원활하게 입시를 쓸 수 있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4군이 있고 앞장에서 보여드린 3군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4군에서는 가천대부터 동덕여대까지 여대가 좀 많이 있죠. 여대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뭐 보험을 들어놔야 되니까 이쪽에서 2개 정도를 쓸 생각이에요. 저는 서울여대나 뭐 명지대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형은 이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종합은 아니고 교과예요. 교과가 회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명이 다 나가버리고 20번째 애들이 다 붙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거는 최저를 맞춰야 돼요.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고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최저의 기준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2과목의 합이 5, 6 뭐 이래요.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이어도 합격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신이 뭐 2.7, 3.2면 거의 합격선이라고 봐야 되겠고 서울여대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고 거기서 지가 공부해가지고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만약에 떨어지면은. 근데 유의하실 건 붙으면 가야 됩니다. 정시는 못 봐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서울여대를 보내. 그럼 재수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안 쓰시면은. 그래서 저는 여길 2개를 쓸 거고 이쪽으로 4개를 던지겠죠. 처음에 떨어지겠죠? 울 수도 있죠? 그러다 구정도 맞이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구정인데 대학 떨어졌어. 짜증나. 지금 생각만 해도 완전 아찔한데. 포항이 시댁인데 답답하네요.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따라간다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구정을 맞이하고 집에 와서 추합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3월 달에 애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MT도 가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조바심을 내지 말고 옆집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단 말이야. 추합 회전율이 얼마야. 특히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분석가시잖아요. 아버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은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포근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아버님들은 딱 숫자로 얘기해 주시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 맡아주시면 너무 아이들이 탁 품 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활동사항이 가천대, 동덕여대, 또 건대부터 아주대까지 죄송한데 없어요. 애들이. 저기를 합격하는 애들이 그렇게 대단한 스펙이 있을까요? 엄청난 스펙의 애들이 여기를 왜 써요? 아까 말씀드린 쓰겠죠. 그렇지만 절로 간다고요. 다 앞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작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년보다도 조금 더 내신의 퍼센티지는 약간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 이 대학들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이 많다는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자, 이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 쓰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지금 내신 공부하다가도 어떠신지 궁금하셔서 학원에 전화도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럼 뭐 1학년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뭐 별로 많지 않죠. 학교마다 조금 분위기는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입의 주인공 그리고 대학에 떨어지거나 붙더라도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대신 다녀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성적이 나와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합격선인지를 좀 몰라서 괴로워하는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표를 아이들하고 보여주면서 같이 상담을 하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색깔이 있고 뭐야 이게 이러실 텐데 저희가 이 폼은요. 학교마다 그 과목별 단위수가 좀 다르잖아요. 어느 학교는 영어가 6단위인 학교도 있고 혹은 5단위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수의 엑셀 폼에는 함수가 다 걸려져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일단 생기부를 먼저 낸다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그거는 2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기부를 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얘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과목별로 이제 성적표가 있으니까 생기부에는 그 내용을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1학년 때 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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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위인데 네가 받은 등급이 2, 3, 3, 3, 3이네?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2, 2, 3, 3, 2네? 사회 좀 올랐고 나머지 다 거의 비슷하고 수학도 올랐구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얘 이과인가 봐요. 그렇죠? 수학 단위가 7단위로 된 걸 보니 수학을 3등급, 영어가 2등급 올랐어요. 영어를 2과목 하니까 영어가 또 2등급, 사회가 3, 2, 2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수학은 안 올랐는데요. 안 오른 게 아니죠. 이과문과 나눠져가지고 지금 2학년에서 계속 3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른 거예요. 대학도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문과가 돼서 2등급을 오르면 진짜 오른 건가요? 이과에도 다 빠졌는데? 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수평이동한 거예요. 1학년 때 3등급이었다가 문과로 가서 수학이 2등급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옆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에서 1학년 때는 뭐 2였는데 이과로 가서 3이었다. 그거는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집단이나 그 표준 편차가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학교의 가제울의 이 단위수, 예일여고의 단위수, 대성고등학교의 단위수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이 성적표를 과목별로 다 세팅을 해서 함수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야, 너 1학년 때 보니까 전 과목 지금 등급은 2.66이다. 그런데 그냥 메인 과목 국영수 사과만 보니까 2.66이고 국영수만 보니까 2.5네. 너 이까지 국영수 과만 보니까 2.63이다. 야. 영수 과만 보니까 2.83이네. 자, 요거를 한번 빨간색을 보자. 자, 그런데 2학년 때 너가 2.15로 올랐네. 근데 애들이 너무 웃긴 게 몰라요, 이걸.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지금 몇 명 상담했는지 몰라요. 지금 2학년 예일여고 애들한테 선생님 저 진짜 제가 2까지 어떻게 해서 올랐는데 영어를 1학년 때 진짜 4로 시작해갖고 2학기 때 2로 올려갖고 제가 진짜 똥 싸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2학년 올라와가지고 이과로 과중반 갔더니 영어가 3으로 떨어졌어요. 쌤. 바보냐? 그게 떨어진 거냐? 지금 과중반 인원이 몇 명이고 평균이 지금 이번에 예일여고 2학년은 시험지 자체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문과는 지금 1등급 컷이 83점? 82점? 이렇게 되고요. 이과는 뭐 77점?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10점 차이 이상이 나요. 그것도 뭐 넘사벽이 딱 있고 3명은 건드릴 수 없는 애들이래요. 쟤네 때문에 죽어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1등급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대학이 표준 편차가 있고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애들이 못 보고 자기가 딱 꽂힌 표현을 보는 거예요. 3이 떴네. 개망했어. 이번 생이 끝났나 봐. 나. 영어 때문에 이제 끝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야 바보야.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요. 정말 그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보면 근데 이거 할 때는 엄마들이 잘 오는 거를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한 10명 정도 이상 이거를 갖다가 상담을 하고 실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눈물 왈칵.
왜 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가 1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고 2학기 때 올렸고 지금도 조금 올라간 거 때문에 자기가 버티고 있긴 한데 저 1학년 때 성적이 저렇게 숫자로 착 나와버리는 순간 좌절감이 너무 압도를 한대요. 저것 때문에 정말 저건 기록에 남는 거고 국적은 바꿔도 내신은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안 바뀌는 내신 때문에 내가 대학에 못 갈 것만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것 같고 약간 그 압도감이 애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실물과 숫자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요. 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긴 숫자 없다고 칠게요. 여기서 네가 수학을 여기서 만약에 과학을 네가 1로만 혹은 네가 영어를 1로만 때리는 순간 이 숫자는 확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함수가 걸려 있으니까. 그럼 네가 앞자리가 2.15가 아니라 1.8도 될 수 있어를 보여주면 나 이번에 과학 과목이랑 영어랑 진짜 내가 정말 빡공해가지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뭔가 목표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다 열심히 해야 돼. 잠도 자지 마. 막 이러면은 애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갈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 대학들이 또 내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추산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너의 내신은 이렇지만 대학에서 국영수 과만 보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퍼센테이지를 20%, 40%, 40%를 본다면 너의 내신은 2.19 등급이 된단다. 이러면 거의 건대 동대는 붙어요. 그렇죠? 숫자로 보면 합격선 아주 안정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서류가 좋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아까 이군 대학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필요한 상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그 별도의 상담이 좀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중등부 회의 갔다 왔는데 뭐 이제 학부모 그 피드백 콜을 좀 하라고 실장님 두 분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시간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조사들을 했더니 과거 영재고에 지원하시려는 학부모님이 과거 영재고 내신이 어떤지를 물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영재고가 왜 우리 학원 다녀? 너무 답답하다. 중3인데 과거 영재고가 우리 학원 다녀 지금? 뭐 장난하는 거 뭐야? 서로 같이 겉도는 얘기를 하고 그래? 과거 영재고에 갈 애가 중3 때 영어학원을 왜 다녀요? 이미 다 끝났어야죠. 거기다가 과거 영재고 내신을 우리한테 물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너는 그거 알아볼래? 과거 영재고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 거야 지금? 그래서 갖다 드릴 거야? 야,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다른 데를 가시라고 얘기를 해드려. 이런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스카이를 가시려고 하는 경우는 저희 학원에 계셔도 됩니다. 보내본 적도 있고요. 대신에 아까 일반적 케이스하고는 다르게 다른 전략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신, 생기부, 자소서, 면접까지 한 획을 그어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은 못 보내세요. 왜냐면 의대도 마찬가지죠. 의대 우리 학교 파악하고 전형 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의대 중에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하나라도 있나요? 1도 없습니다. 교과 전형 아무리 전교 1등을 하고 1.03이라는 그림 같은 성적을 받아도 서울 시내에 있는 의대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 관동대 이런 데를 보내셔야 돼요. 의대를 보내실 거면. 근데 내신이 너무 좋으면 그런 것들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이제 옛날 얘기라는 것이죠. 전략이 필요하시겠죠. 예를 들어 충암고에서 의대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숭실고에서 의대 갔다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제가 몇십 년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한의대는 한 명 이재영이라고 제가 갔는데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목 편성이 안 돼 있는 건 물론이고 활동 자체가 조금 불가능한 게 동아리가 없어요. 동아리가. 애들 재원이 없는 거죠. 근데 예일은 이제 벌써 2년 연속이나 서울대 의대를 연타로 합격을 보냈는데 그 뒤에는 조명이라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 내가 지금 얘가 숭실을 다녀 혹은 충암을 다녀 명지를 다녀 그러면 의대를 보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지고에서 의대를 지원하고자 했던 차모 양은 본인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 시내 의대를 가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우리 학교에서 조금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과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교과로 갔습니다. 연대 원주 그 의대를 합격을 했고요. 선택과 집중.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지원 전략.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학부모님들 좀 이렇게 만나시고 또 그중에 공부 잘하는 학부모님, 자녀의 학부모님 계시면은 막 학교장 추천 전형 얘기를 막 하시면 같이 바람 들고 막 이러시는데 실제로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물론 내신이 매우 좋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야 원서가 나한테까지 돌아오니까요. 학교별로 인재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서류를 꾸미고 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원을 분석을 해야죠. 쪽수가 좀 들이댈 만한 쪽수인지. 한 명 뽑는데 막 거기 막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조금 널널하죠. 전교 이제 등수가 뭐 1등, 2등, 뭐 직윤 같은 경우는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이렇게 서울대 직윤은 딱 한 장 한 장씩밖에 안 주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4%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4%면 좀 인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3, 4, 10이라 그러면은 12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작년에 이거 많이 붙었어요? 예일에서? 많이 붙었어요? 역시. 건대국민대회 같은 경우는 4%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추천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각 학교에서 상암에서 예를 들어서 건대국민대는 인원 제한 없다는데 한 장 주세요? 그럼 주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화투광이에요? 애가 좀 갈만해야지 주지 뭐 이게 무슨 뭐 부루마블이에요 타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성적이 좀 되고 갈만해야지 주는 거지 그냥 그렇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2번 지원 가능하다.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학교 같은 과다. 그런데 이 KU 뭐 자기 추천 전형은 뭐 10명을 뽑고 여기는 뭐 4명을 뽑으면 애가 나 건대 무조건 가야겠는데? 왜? 방탄 오빠가 거기 나왔잖아. 뭐 이러면은 백일라 막 이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그러면 종합으로 2개를 난 거기 써야겠다. 난 무조건 건대야. 오빠들하고 같이 그냥 인맥으로 갈 거야. 이러면은 뭐 거기 써야죠. 이게 가능하다. 그런 부분.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도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서부학군에서 대입을 준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전에 이제 예일여고 수행평가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회선생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혜택을 쓰라고 하면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더럽게 못 써요. 진짜. 교과서 혜택을 애들이 써요? 네. 애들이 쓰죠. 왜 쓰냐면 교과서 혜택은 원래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세요.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시고 담임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거 맞습니다. 공통 독서도 담임 선생님이 써주세요. 창체도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지만 중요한 건 한 반에 애들이 30여 명이 넘고요. 또 과목별 선생님 입장에서는 30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3, 40이 막 120명 이상 가르치는데 걔네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지적 호기심을 느꼈고 저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다 모르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쓸 때 아까 사회 선생님처럼 예일여고 선생님처럼 네가 왜 그 주제를 선택했는지 써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쓰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말고사 끝나고 교과서 혜택을 기재를 해야 되는 시즌에 각 과목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제출하라는 기회를 주세요. 야, 지금 1학기 때 내 수업 들으면서 네가 수행평가 요거 냈을 때 세특에다가 네가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기재해. 근데 못 알아들어 얘가. 이거를 몰라고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 쓰는 거예요. 이 과목이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도 그걸 그대로 써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는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주제 선택 이유 25자, 탐구 방법 100자, 자신의 의견 25자, 토론 과정 50자, 아까 전에 보셨죠? 방향성이 50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탈 해가지고 이제 글자 수에 맞게끔 쓰는 거고요. 한 과목당의 글자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학기하고 2학기를 합산해서 쓰잖아요. 지금 과목별로. 그러면은 1학기 때 다 써버리면 2학기 때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끝나고 기재를 해라 이렇게 내면 애들이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욕심이 있어갖고 막 길게 쓰는데 2학기까지 이게 연결되는 과목인 경우는 딱 반만 써야 돼요. 250자, 200자로 딱 정해서 쓰고 2학기 때 마무리해서 더 채워 넣을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바꿔주세요. 1학기 때 그렇게 많이 썼고 어차피 학년 말에 다시 고친대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언제 그걸 고치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1학기 때 배운 과목이 1학기 때 딱 종료되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학기 때 선생님 바뀌시는 과목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1학기 때는 영어 1을 배웠는데
2학기 때는 영어 2를 배울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같은 과목이 아니에요. 그게 1학기 때 끝나는 과목이고 1학기 때 정리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맞는 이 글자 수대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2학기 말에 다시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면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자, 그리고 독서 탐구, 선택 동아리.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소서 1번 항목에 탁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명목입니다. 결국 지금 2학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학년들 있고 2학년 이제 올라가실 때 특히 또 2학년 지금 한참 진행 중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생기부를 제출을 해주세요. 2학년 학부모님들도 생기부를 제출을 해주시고 생기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서로 그냥 전보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2학년 생활기록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활동 파악, 중요한 사항이 뭔지 객관적인 학과 공감대 형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요. 입시가 사실 딱 듀데이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2년 반이면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학력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죠. 대학을 어디든 갈 수도 있고 재수를 할 수도 있는데 2년 반이 생각보다 길어요. 애들한테는.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다 그러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막 한강 다리를 몇 번을 걸었나 몰라요. 추워 죽겠는데 혼자 방황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한강에서 다리 건너다가 굳이. 그런 괴로운 과정에서 반드시 내 손을 잡아줄 객관적 기준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고요. 학부모님들이 지식을 갖추셔야만 그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 상담을 하는 이유, 생활기록부 리뷰를 하자는 거는 대학을 잘 보내자라는 게 당연히 전제를 깔지만 공감대 형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정말 3대1 간담회 굉장히 부지런히 했고 올해에는 그것에 약간 이름이 바뀌어서 수요 간담회로 지금 약간 전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간담회는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되셨어요. 생기부를 일단 안 되시거나 애가 피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생기부를 또 나이스 못 들어가. 그럼 노답이잖아요. 진짜 솔직히.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나이스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한테 막 물어보죠. 저희가 무슨 나이스도 아니고. 나이스 들어가시는 방법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어머니 몫이에요.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수업해야 되는데 애가 안 일어나니까 학원에서 우리 보고 전화해달라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깨워서 밥 먹여서 보내주시는 것까지는 어머님이 하셔야 학원에 오면 저희가 죽이거나 살리거나 뒤지고 얻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겠죠. 근데 안 보내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나이스 안 보내주시면서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전제를 하고 이 공감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달라요. 애들이 변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나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도 필수사항 내신 과목 목표. 자꾸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 애가 졸업하면 제가 이제 누구를 팔래나 모르겠는데 둘째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걔를 팔 건가? 근데 아무튼 공부를 2학년 올라오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1학년 때 조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험 보는 마지막 날 오늘이 시험 끝나는 날인데 화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뭐야? 오늘 시험 아니야? 끝나고 놀아야 돼서. 와 진짜 돌아버린. 이거 오늘 시험 문제 팹 죽여버릴 수도 없고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시험 못 봤다고 울어. 그게 더 황당해. 왜 우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했어? 정말 이런 하루하루에 약간 이런 거였고 정말 너무 답답했었는데 2학년 되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아까 그 성적표 엑셀 파일 그런 상담을 한 2차례 이상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오빠들 다니는데 갈 수 있어.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방학 때는 최저가 이거니까 사회랑 영어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국어랑 따라오더라고요.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다시 사춘기 지나고 나서는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엄마 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 적합성, 나만의 스토리까지 작성을 하는 게 올 한 해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제 만드는 거죠.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입시 시장에선 내신은요. 지금 3학년 1학기가 제일 핫해요. 3학년 1학기의 내신이 가장 핫합니다. 그 시장이 사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은평구는 조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준비를 따로 하고 있고요. 내년 입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 그래서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일정들이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입시 상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신 분들은 한 5, 6분이 이미 진행을 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셨고요. 또 저희가 랜덤으로 어떤 학교 학생들 너무 취약하면 따로 교육을 하기도 해요. 뭐 숭실고 내신, 숭실고 애들을 너무 몰라갖고 걔는 숭실고 혹시 있으신가요? 숭실고 없으신가요? 숭실고 있으세요?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 숭실고 애들이 약간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일단 애들이 좀 마르고요, 까맣고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입시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숭실고 남자애들만 데리고 따로 이제 입시 교육 1시간 반짜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과 세특 만드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7월 첫째 주에 거의 다 끝나시죠. 7월 둘째 주부터 끝나면은 애들 이제 막 특히 1학년 애들 물정 몰라가지고 막 놀러 가고 막 이럴 텐데 그때부터 시즌이에요. 특히 남자애들 잘 살펴주시고 2, 3주에 걸쳐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까지가 핫 시즌입니다. 그때를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쓰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특정 과목들은 써서 내라고 할 거고 특히나 독서 부분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독서. 과목별 2권이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챙기는지 여기 참고자료 다 있어요. 이거 이주와 어학원 네이버 카페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그냥 이주와 어학원 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소통의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밴드도 있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오시기 어려우시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위에 상단에 연결 링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학부모인 게 인증이 돼야지 돼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 심주디 이렇게 치면은 누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어머님 이렇게 하셔야 이제 실명이 돼서 닉네임이 되시면 이제 들어오셔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온 내용들 보시면 전공별 세특 그 예시들 화학이면 화학, 윤리와 사상이면 윤리와 사상, 뭐 경영, 의예, 행정학 전공별 교과 세특의 구체적 예시 사례들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거를 좀 여러 번 숙지해서 읽으시고 아이하고 다시 보시고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거 다 보시면 또 여기 독서 활동이 있어요. 독서 못 꽂으실지 좀 난감하시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책을 안 읽었는데 꽂아도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일단 꽂으셔야지 어쩌고 하실 거예요? 뭐 영어책은 그때 질문 나오신 게 영어책은 그 교과서하고 수행평가랑 관련된 영어 도서가 따로 있냐? 그렇진 않죠. 그냥 원서를 2권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이미 2권 책을 다 필수로 읽혔단 말이에요. 예비고일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그때 안 다닌 애들은 여름방학 때도 또 할 거예요. 그 영어도서 인증제라 그래서 원서를 무조건 1권을 다 필수로 다 하고 검사를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할 거고. 그래서 그걸 올리시면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읽었다. 그리고 1학기 때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일단 올리셔야지 어떻게 해요? 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읽히셔야죠. 그건 안 읽고 나서 막 거기다 이렇게 가짜로 올리시고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나중에 면접 보실 때 다 털려요. 그래서 요약본 이런 내용들이라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이를 계속 읽게 시키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책들을 일단은 참고하셔가지고 다 2권씩 일단은 다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읽었는데 올린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논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읽게 하시면 되는 거고 1학기 말에 또 2학기 말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과 세특을 기재를 하셨어요. 저 샘플을 보시고 저렇게 쓰는 거구나. 아 그래 저런 예시구나. 긴가민가 싶은데 한번 쓰게 하자. 쓰는데 어디다 쓰시나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 학원의 재원생이면은 개인 통로가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학부모님도 지메일을 주셨으면 다 연결돼 있으시고요. 어머님들은 좀 어려워하세요. 드라이브 들어오시는 거를. 근데 애들은 거기다가 만약에 애들은 다 일단 편하게 들어와요. 구글 드라이브에 편하게 들어오고 홍현진 이랬으면 현진이 폴더가 따로 있어서 거기 얘가 들어와서 자기가 교과 세특의 과목마다 쓰는 칸이 있습니다. 다 쓰면은 거의 24시간 안에 다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첨삭은 무에서 유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접하게 썼는데 그걸 다 시나리오를 각색해서 드리지도 않아요. 그럴 의무도 없고 제대로 애가 성의 있게 저 내용을 그래도 읽어봐야죠. 저 내용이 저렇게 있고 참고서가 있으니까 저 내용을 읽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연루를 해서 저희가 착안해서 조금 손을 봐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씩 사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대성고등학교 애들은 지금 내신 안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막 쓰라 그래요. 그래갖고 어저께 뭐 오세환이도 쓰고 선유석이도 쓰고 막 어저께 뭐 이렇게 딱 쓰는 놈들만 써요.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쓰고 딱 공부 잘하는 한 2명만 쓰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첨삭 받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게 어저께 새벽 한 1시 반 이때 끝났어요.